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시장이 좀 어제보다 반등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53%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다시 3만 불 위로 넘어섰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만큼 상승은 아니지만 약간의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 180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고, XRP 같은 경우도 2.6% 정도 상승을 해서 지금 0.4달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알트코인들이 약간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지금 3500불 정도 되고 여전히 이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XRP 같은 경우도 조금 상승을 해서 지금은 다시 513원, 14원 정도 가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이 하락 채널로 들어가지 않고 이 하락 채널 상단에 지지를 받으면서 좀 약간은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갈라도 마찬가지로 어제보다는 조금 상승을 해서 95원 정도의 가격을 지켜주고 있는데, 갈라도 마찬가지로 하락 채널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위에서 좀 지지를 받으면서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포 탐욕 지수를 보게 되면 어제 좀 하락이 나온 여파로 해가지고 이 공포 탐욕 지수는 어제보다 3포인트가 떨어진 10포인트로 장이 조금 올라갔지만 이 수치는 오히려 조금 더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익스트림 피어로 여전히 투심은 좀 죽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좀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2.69% 정도가 상승을 했고, 또 다우존스 역시 1.3% 정도로 뭐 암호화폐 시장과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증시로 따졌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큰 상승이 나와졌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소폭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장은 여전히 큰 악재들이 해소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기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리플 소식을 좀 가지고 왔어요. 며칠 전에 기사 하나가 좀 떠가지고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보시면 M&A로 몸집 키우는 리플 폭발적 랠리 준비 중, 그러나 SEC 소송이 변수라고 해가지고 며칠 전 6월 1일에 나온 기사예요. 요 내용을 좀 보니까 암호화폐 전문 매체 지크립토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소송에 긍정적인 발전과 특히 아시아 암호화폐 시장에 주목할 만한 거래에도 불구하고 XRP는 카르다노의 시총 6위 자리를 빼앗겼다며, 하지만 일부 애호가들은 XRP의 실제 유스케이스, 사용 사례가 늘어나고 SEC 전쟁에서 승리하면 코인의 상승 전망은 극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또 지크립토는 리플은 런칭 이후 인수합병, M&A 분야에서 적극적이었다. 트랭글로, 알그림, 로고스 등은 구체적인 M&A 사례이다. SEC와의 법적 공방에 휘말렸음에도 회사는 확장 계획을 늦추지 않았다며, CNBC 보고서를 인용, 리플은 가까운 장래에 다른 세계적 수준의 스타트업을 인수해 성장을 강화해 나갈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지크립토의 기사를 인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쓴 건데, 그래서 제가 이 지크립토의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바로 요 기사더라고요. 요게 이제 5월 31일 날 나온 기사인데, 또 요걸 보고선 또 우리나라의 이 코인 리더스라는 암호화폐 전문 매체에서 기사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요 기사를 좀 보니까 제목이 리플이 잠재적인 인수합병을 발굴함으로써 뭐 해성 같은, 그러니까 뭐 그런 갑작스런 그런 랠리를 위한 길목에 이 XRP가 서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좀 이렇게 보니까 리플은 수익성이 좋은 뭐 인수합병을 계속 찾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번역을 해서 좀 보면 뭐 새롭게 뭐 인수합병 회사를 찾았다는 내용은 아니고, 트랭글로랑 또 알그림이랑 로고스를 리플사가 인수합병을 했는데,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현재 리플사의 대차 대조표가 매우 강력하다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리플사가 가까운 장래에 암호화폐 산업에서 많은 합병 및 인수가 있을 것이라고 이런 추측에 발언을 했고, 또 갈링하우스가 이게 이제 번역이 된 거라서 문장이 매끄럽진 않은데, 그러니까 리플사가 현재 인수합병에 있어서
판매자가 될 가능성보다 바이어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 시점에 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리플사가 지금 뭐 트랭글로 같은 경우는 아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인수합병을 해서 아시아 송금 판로를 좀 개척하고 있고, 이 알그린 같은 경우는 아이슬란드 쪽, 그러니까는 유럽 쪽에 암호화폐 송금 관련 회사를 인수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씩 이렇게 M&A를 통해서 리플사의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M&A를 통해서 이런 사업 확장을 해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국내 기사의 마지막을 보면은, 최근 노드 서비스 제공업체 에이펙스는 오는 8월 말까지 아발란체와 XRP 레저 간의 브릿지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브릿지 출시 후 XRP 레저 사용자는 XRP 토큰을 XRP 레저에서 아발란체 및 기타 EVM 호환 네트워크로 전송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가 좀 더 자세히 나온 게 이 코인코드에서 이렇게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에이펙스와 XRP가 이제 협업을 통해 가지고 XRP 레저와 아발란체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브릿지를 이렇게 론칭을 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XRP에 대한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채널에서 리플에 대한 언급을 꽤 많이 언급을 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상당량의 XRP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은 양의 XRP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 XRP가 언젠가는 그만한 가치를 하겠다라는 저만의 확신이 있어서입니다. 뭐 갈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이런 코인들을 보면 정말 상당한 많은 코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리플사만큼 정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활동을 하면서 사업 영역을 실제로 이렇게 확장해 나가고 있는 이런 코인이 몇 개나 보이시나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리플의 XRP가 좀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로 보면은 솔직히 성공한 투자는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더리움을 모았다면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암호화폐 산업이 누구나 인정하는 산업으로 이제 인식이 된다면, 그때는 폭발적인 성장이 그 가격으로 증명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 채널에 XRP 관련 댓글들을 보면은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듣잖아요. 또 유튜브 같은 영상도 보시고 하면서 자기의 공부 없이 누군가 얘기를 듣고 이게 맞나요? 라고 하는, 이런 자기가 충분히 공부를 했다면 알 수 있는 것들을 그거에 대한 확신도 못하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리플이 당장 큰 상승을 보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리플이 다른 코인에 비해 가격적인 면에서는 좀 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공부를 안 했으면 차라리 리플 말고 다른 코인을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플은 정말 내가 스스로 알아보면서 공부하면서 이게 어떻게 미래를 그려나갈지 그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솔직히 멘탈만 나가는 코인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SEC와의 소송이 긍정적으로 끝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뭐 반드시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정말 만에 하나 긍정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더 큰 시련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리플 같은 경우는 뭐 내 확신이 정말 확고하지 않는 이상 몰빵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스스로 공부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리플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2022년 이제 컨센서스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매년 코인데스크가 주최를 하는 전 세계적으로 좀 큰 블록체인 컨퍼런스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2015년도부터 매년 있었던 건데,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최근 2년 동안은 온라인으로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올해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이제 오프라인 대면으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여기에 보여있는 것처럼 2022년 컨센서스 페스티벌은 암호화폐가 제공해야 하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쇼케이스이자 축하 행사입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크립토, 웹3, 메타버스의 모든 면을 아우르는 유일한 축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이것을 왜 보여드리냐면, 이 컨퍼런스에 후원하는 스폰서와 또 연설하는 스피커들이 꽤 짱짱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컨센서스 2022에 참석하는 참석자가 한 15,000명 정도 될 것 같고, 또 이 스피커, 그러니까 연사자가 500명, 그러니까 엄청 많은 연사자가 참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4일 동안 진행이 되면서 250개 이상의 스폰서가 후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사가 쭉 나오는데, 연사 보기를 한번 볼게요. 연사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페이지가 1부터 10일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보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FTX 대표이사의 샘 뱅크먼도 이렇게 있고, 바이낸스의 CEO 자오장퐁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갈라게임즈의 마케팅 디렉터 제이슨 브링크도, 이분도 꽤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분도 이렇게 연사자로 나옵니다. 또 에이다를 만든 이 찰스 호스킨슨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이 글렌 허친슨도 연사자로 또 나온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미국의 상원의원이죠. 암호화폐 관련 법안 추진을 많이 하는 또 페투미 의원도 이렇게 연사자로 또 나오고, 또 DCG 그룹의 CEO 베리 실버트도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이렇게 연사자로 또 나와요. 그러니까는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도 정말 많거든요. 이 스폰서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후원사 보기를 하게 되면,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이게 뭐 블록마다 나눠져 있는데, 갤럭시 디지털도 있고, 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암호화폐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바이낸스, 그 다음에 뭐 비트겟, 크립토닷컴, 그리고 또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또 이 금융가까지 또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DCG 그룹도 참여를 하고, 그런데 이 컨퍼런스 자체가 코인데스크에서 주최를 하는 건데, 이 DCG 그룹의 자회사가 또 코인데스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당연히 참가하는 거고, 또 DCG 그룹의 자회사인 그레이스케일도 이렇게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넥소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플레이뎁도 이렇게 후원사로 이렇게 참가를 했어요. 그 중에서 또 우리나라의 또 클레이튼도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CME 그룹도 이렇게 참가를 하고, 그리고 또 쭉 보게 되면 또 스파크 토큰 또 송보들을 발행하는 이 플레이어 재단도 이렇게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이슈가 됐던 이 마스터카드도 이렇게 참가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마스터카드의 CEO가 이 스위프트 관련 발언을 했던 거는 어느 정도 이 암호화폐를 염두에 두고 했던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마스터카드가 암호화폐 관련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기업입니다. 이 마스터카드가 전 세계적인 결제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이 결제 회사가 이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채택을 하면은 이 암호화폐 산업은 안 커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 마스터카드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금융사 중에 하나가 또 JP모건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봤지만 피델리피도 이렇게 암호화폐 관련 컨퍼런스에 후원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이 암호화폐 산업이 이제 와서 뭐 루나 사태로 뭐 아니면은 뭐 버블이 꺼져서 무너질 거라는 그런 얘기는 정말 그냥 표면적인 것만 보고서는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이 암호화폐 산업이 무너지기에는 현재의 기득권인 이 금융 세력들이 이미 깊숙하게 들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이 리플도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정말 많은 기업과 암호화폐 재단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리플사는 정말 다방면으로 지금 이렇게 손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격대에서 머물지 않고 분명히 폭발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폭발할 때 포모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하게 되면 폭발적인 또 가격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폭발적인 가격 상승 뒤에는 다시 좀 가격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제드의 물량이 매일 800만 개씩 팔리고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얼마 전부터 다시 300만 개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5월달 한동안 계속 860만 개씩 팔다가 5월 29일 이후로는 지금 380만 개로 다시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일주일 평균이 500만 개거든요. 500만 개씩 팔릴 때는 36일이 걸려서 7월 10일 날에 다 소진이 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지금과 비슷한 개수가 이제 3개월 평균일 때가 360만 개예요. 근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 팔린 게 390만 개니까 뭐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53일이 걸려서 7월 27일 날 이제 다 매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300만 개씩만 유지만 한다면 다음 달이면 다 소진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만약에 또 물량을 줄인다면 다시 또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제드 물량이 언제 다 매도되는지도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제드의 물량이 다 소진된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 기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나온 기사인데 알트코인 시즌 재개를 기대하는 이유라고 해가지고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2016년 17년도에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차트로 봤을 때 이런 하락을 그리다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때 알트 시즌이 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락을 보였다가 지금 현재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앞으로 여기처럼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알트 시즌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사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비트가 좀 약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또 알트코인 나름대로의 또 상승세를 탈 수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기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공포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또 희망을 가지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냈으면 합니다. 네, 내일은 또 주말인데요. 주말에는 가족하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